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연방준비제도를 공부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고명환 작가님의 책에 있는 경제용어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은행이라는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방준비은행은 우리 알다시피 미국의 중앙은행을 말합니다. 그죠? 세계에서 힘이 센 곳이 미국이니까 당연히 이 은행이 좌우를 하겠죠. 이유는 기축통화, 달러를 발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달러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를 움직이게 하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능들을 하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방준비제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연방준비제도를 제가 위키백과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게 뜨더라고요. 설립은 1913년에 이렇게 설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상원에서 승인한 7명 이사로 구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정부로부터 이때 중요한 것은 독립성을 보장받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부가 해라고 하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좀 압력을 좀 넣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예, 계속 금리를 내리라고 하지만 현재 지금 5회 연속으로 금리가 동결이 되었죠. 그래서 현재 의장은 제롬 파월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4.50%, 지금 이것은 7월 31일에 발표된 거예요. 그러면 또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변동사항을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5번이나 지금 연속해서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오르지도 않고 동결 상태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금리를 계속적으로 이 현 상황에서 4.5로 동결하는 이유, 경제 활동 성장세가 지금 둔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실업률이 낮고 노동시장이 견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잘 돌아가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인플레이션 높고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뭐가 나아질 것이다. 이런 것이 있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금리를 조정하겠죠. 그죠? 자, 결국은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금리 차는 2.0%대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금리가 같아지는 수준 아니면 우리가 더 그죠? 격차가 커지는 수준 뭐 이런 것에 따라서도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경과를 보면서 또 생각을 해봐야지 내가 다음에 경제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연방준비제도의 기능 뭘 하느냐? 예, 여기 달러 발행 이게 중요하죠, 그죠? 직업 준비율을 변경할 수 있고요. 그 주식거래 신용을 규제할 수 있고, 그 예적금 그죠? 이런 규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은행에. 그리고 미국 및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연방준비제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변하는 것, 정책들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하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자들의 언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미국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연방준비제도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세계의 정시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무래도 이게 메인이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벌려면 내가 투자한 것을 지키고 벌려면은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경제 용어부터 시작해서 이런 흐름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 사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당연히 미국의 움직임을
걸 주시하고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의 그 의장, 우리 제롬 파월이잖아 지금, 그죠? 이 사람의 성향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철학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정책에 반영이 안 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고 그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제 1년에 8번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럼 이 정책은 언제 나올 건지가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부자들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캐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을 빠르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했다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사업, 투자라면 투자,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예측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를 모두 다 차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예측해서 내가 미리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는 리스크인데 라고 하면 다른 선택을 한다든지 다른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 정책들을 빠르게 나에게 적용하는 거.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 경제 흐름을 보는 이유가 이게 지금 당장은 작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누적이 된다라면 그건 결국 내공이 되죠. 그죠? 그럼 내공이라는 것은 남들이 모두가 알 수 있는 게 아닌 모두가 같은 것을 봐도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자들은 결국 이런 내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같은 것을 봤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내공이 있어서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자들은 그 부자들의 언어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놨지만 결국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다 경제 용어, 경제 흐름을 다 매일매일 읽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부자는 되고 싶은데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미국의 그 흐름,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지 내 경제 이 활동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나의 그런 투자 생활에 적용을 하려면 공부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은행 이렇게 관련된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가 18번째니까 이제 응용편 남겨두고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뭐 아직 더 많은 용어들이 있고 공부할 것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본다라면 어느 순간에는 나의 것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